깜찍한 우리 빡공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펼쳤었던 방법이 있어. 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독립운동을 펼쳤던 방법 총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 자, 일단 첫 번째는 바로 뭐가 있냐면 의병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가 있냐면 애국 개몽 운동. 뭐라고? 애국 개몽 운동. 그래서 애국 개몽 운동. 이렇게 딱 두 가지가 있어. 그런데 의병은 기본적으로 위정척사 사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야. 자, 선생님이 예전에 위정척사 사상에 대해서 얘기해줬지? 자, 위정척사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정의 바를 정자. 그러니까 바른 것에 위배되는 건 무조건 척사. 바로 뭘까요? 배척한다. 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른 거는 중국이다. 그러면 중국에 위배되는 것들은 바로 누굴까? 네, 니폰이나 서양이야. 자, 그래서 이런 일본이라든가 또는 서양이라든가 이런 쥐약기들은 겁나 개객기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것들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조건 뭐한다? 배척하고 거부한다. 그게 바로 뭐야? 위정척사 사상이죠. 그런데 이 위정척사 사상을 외친 사람이 누구냐면 흥선대원군이었다는 거. 너희들 기억하지? 그런데 흥선대원군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공부가 바로 뭡니까? 네, 유학이죠. 그러니까 유학을 열심히 공부했었던 학자들을 우린 뭐라 그래? 유학자 또는 유생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양반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유생들은 기본적으로 일본과 서양이 싫으니까 걔네들의 그냥 죽방을 날려주자 이거지. 왜냐면 얘네들은 말로 해서 되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때려주자는 거야. 그것도 우리가 직접 일어나서 때려주자는 거야. 자, 그걸 갖다 우린 뭐라 그러면 의병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했던 게 바로 뭐냐면 의병항쟁이야. 자, 그 다음에 애국개몽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개화파들이 했어요. 자, 개화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바로 뭐야? 개화사상이지. 얘들아, 개화사상이라는 것은 바로 뭐니? 문을 활짝 연다는 거죠. 얘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도 일본이고 서양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도 얘네가 겁나 싫어. 그렇지만 얘네가 잘난 걸 어떡해? 그렇다면 걔네들 거를 조금 받아들여보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힘이 약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겁나 최홍만이야. 힘이 세.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갓난애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힘이 약한 거야. 근데 어떻게 개기겠냐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족의 힘을 키워보자. 그래서 애국,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계몽시키는 거다. 계몽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몽자가 네, MC몽은 아니겠죠. 네, 꿈몽입니다. 그러니까 몽, 꿈에서 깨자. 그러니까 똑똑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사람들을 똑똑하게 만든다면 당연한 거지만 뭘까? 교육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많이 가르치는 거죠. 또는 뭐를 발달시키면 돼? 산업 같은 거. 이런 걸 발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즉 무슨 말이냐면 지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지식을 막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야. 그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힘을 키우면 그때 가서 일본의 죽방을 때리던 아니면 하이킥을 하던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애국 계몽운동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고 갑니다. 자,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하는 방식 총 몇 가지? 두 가지. 무엇과 무엇? 의병과 애국 계몽운동. 네, 우리 친구들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쪽으로 와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의병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자,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의병, 자, 몇 가지가 있을까요? 베스트 3가 있습니다. 선생님 발음 굉장히 좋지? 네, 뚜리. 베스트 3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세 가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병의 이름은 바로 뭐냐면 을미의병이고, 이거 다 앞에서 다 배웠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병은 을사의병이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정미의병이다. 자, 그러면 정리해 줄게요. 자, 을미의병 알겠지만, 자, 이것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있어. 각각의 그 원인들이 사실은 시험제 가장 잘 나오니까 원인에 대해서 꼭 알아줘야 돼.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됐었던 이유는 일단 을미년에 뭐가 있었지? 을미사변이 있었죠. 그러니까 즉, 명성황후가 죽었던 사건과 그 다음에 우리들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그랬지? 그게 바로 뭐야? 단발령이 딱 일어났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일어났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 특징을 잠깐 적어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을미의병 같은 경우에 자진해산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 해산시킨 게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얘네를 없애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자기네 스스로 우리 이제 그만 해산하자. 그래가지고 아주 자진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왜 그러냐면 고종이 단발령을 철회했어. 그러니까 알았어. 머리카락 안 자를게. 너네 머리카락 안 자를 테니까 야, 니네 이제 그만 가라 집에. 그렇게 해가지고 얘들이 그래 집에 가자. 가서 떡볶이나 해먹자. 그러면서 다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단발령을 어떻게
하겠다? 철회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을사의병이 일어났었던 원인이 있다. 그것은 바로 뭐야? 네, 그쵸. 을사조약 때문이지. 그런데 의병의 특징이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 을사의병하면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누구? 돌돌, 돌석. 네, 돌석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은 이름만 봐도 돌돌아 이거라는 건 일반적인 양반들한테 어이 돌돌이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 뭐라는 거야? 평민이지.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누가 나왔다?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나왔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최초로 나왔던 의병은 바로 뭐야? 을사의병이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정미의병인데, 자,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됐었던 원인 시험 문제 1타니까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 눈물의 황제입니다. 바로 뭡니까? 고종 황제죠. 그런데 이 고종이 강제적으로 그 자리에서 물러났어. 고종 강제 퇴위당했어.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어가지고 자 군대까지 해산된 거야. 자, 그러자 해산된 군인들이 겁나 빡쳐. 그래서 어디로 갔어? 의병에 투입되죠. 그래서 이때 특징은 뭐냐면 의병이야. 그런데 더 이상 의병 활동이 아니야. 왜? 군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야? 전쟁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한다? 의병 활동이 아니라 어떤 의병 전쟁의 성격을 띠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때 제일 유명한 군대가 바로 뭐냐면 13도 창의군. 여러분들 기억나죠? 서울 진공작전 13도 창의군. 이거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라고? 이인영. 네, 그쵸? 그래서 13도 창의군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정미의병 이후에 우리는 일본의 엄청난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대토벌 작전이라는 걸 하기 시작해. 그래서 얘네들이 막 우리를 엄청나게 막 사람들을 죽인 거야. 의병들을 죽인 거야. 그러니까 의병들이 더 이상 국내에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어디를 갔냐면 만주하고 연해주를 간 거예요. 대단합니다. 이 만주하고 연해주까지 가서 아예 그곳에서 뭐로 탄생되냐면 독립군으로 탄생된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선생님이 잠깐 정리해 줄 수 있어. 의병이 나중에 발전하면 어디까지 간다는 거야? 독립군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많이 알고 있는 뭐 김좌진 장군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 계보를 잇는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거 바로 뭐냐면 애국 계몽 운동. 뭐라고? 애국 계몽 운동. 네, 애국 계몽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 애국 계몽 운동 보면은 애국 계몽 운동은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계몽이라는 거야. 야, 계몽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뭐다? 교육과 그다음에 어떤 분야, 산업 분야에서 발전을 시키는데 사실은 특히 교육과 산업이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사회 전 분야야. 뭐라고? 사회 전 분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보면 특히 선생님은 네, 여기랑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소리가 나요. 네. 여러분들 몰라도 돼. 네. 하여간 여기하고 그다음에 배 부분을 약간 이제 선생님은 좀 빼고 싶은데 네, 그런 거야. 이게 특히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딴 데는 안 빼도 돼? 아니잖아. 전체를 다 빼야 되지만 특히 이거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사회 전 분야를 다 개혁을 했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사회 전 분야를 개혁했지만 특히나 교육과 산업 부분에 치중한 거야. 알았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자, 이거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맞는 얘기지, 그치? 왜? 다 걸쳤기 때문에. 그래서 애국계몽 운동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 애국계몽 운동하면 뭐가 되게 시험문제 잘 나오냐면, 애국계몽 운동을 펼쳤었던 단체들이 있어. 이 단체들이 시험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 근데 얘네들의 역할을 여러분들 한 줄로 그냥 기억하세요. 왜냐면 시험 문제는 한 줄로 나오니까. 일단 첫 번째, 보안회가 있고, 자, 그리고, 헌정연구회가 있고, 두 번째 헌정연구회. 자, 그리고 세 번째 민국 만세. 네, 바로 이렇게 튀어나오면 여러분들은 삼돌이가 아니라 걔 누구지? 삼둥이 빠순이 빠돌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라이하고 라유리를 귀여워요. 자, 여기 보니까 내가 까먹었네. 대한자강의
그래서 얘네 세 단체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거야. 일단 이 보아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선생님이 그냥 한 줄로 기억하라 그랬어. 일본이 갑자기 엄청 개소리를 했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네들의 황무지를 내가 좀 갖다 쓰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일본의 그 황무지 개척권에 대해서 아예 어떻게 했다? 반대 시위를 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황무지라는 건 뭐냐면 못 쓰는 땅이야.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뭐냐면은 야 어차피 이거 못 쓰는 땅이니까 우리가 이거 좀 좋게 만들어서 우리가 가질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당연한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 뭐야 너 어디서 씨 부리는 거야. 그래서 뭐 했냐면 보아네가 엄청나게 이거에 대해서 반대했어. 반대 시위를 해가지고 결국은 일본이 황무지 개척권에 대해서 철회했어. 그러니까 철회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일로 할게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헌정 연구에는 이 이름을 갖다 보면 알겠지만 헌정이야. 그러니까 뭘까요? 헌정. 그러니까 법이죠. 헌법, 법입니다. 법을 연구한 거죠. 그래서 얘가 뭐라 그러면 약간 서구식으로 헌정, 법을 가져오다는 거야. 그러면 서구식으로 법을 가져오면 그 법에 의해서 회의를 통해서 나라를 이끌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법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나라를 이끄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서구식으로 어떤 회의를 거꾸로 해봐. 뭐야? 의회지, 그치? 그러니까 서구식 의회주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한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헌정연구야.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대한자강회 하면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제일 잘 나오는 건 이거야. 얘가 뭐라 그러면 야 고종 니네가 뭔데 강제 퇴위시키냐 이거지. 야 다시 이거를 돌이켜라. 고종 다시 데려와라. 이게 시험제 제일 잘 나와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게 시험제 나오는데 너희들이 모르니까 틀려버려. 근데 이것도 얘네들에 대한 설명이야. 봐라. 야 자강이라는 게 뭐니? 자강이라는 거. 이런 게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런 게 바로 자강이죠. 그렇죠? 강해지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자강이에요. 그런데 얘네가 우리나라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뭘까? 산업이죠. 그러니까 어떤 얘네가 이런 얘기를 한다. 산업과 교육을 통해 자강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 가다 지문은 나오는데 산업과 교육을 통해서 자강하자, 다강하자, 자강, 네, 이렇게 되는 거지. 대한자강에,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애들이 틀려. 뭐야, 이것까지만 딱 기억해버리지. 근데 다른 거는 다 한 줄씩 기억해도 얘는 두 줄이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자, 애국개몽운동단체에서 바로 여러분들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시험 문제 100% 출제되는데,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다면, 네, 선생님이, 네, 블락비의 지코처럼 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 정도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지코 스타일로 선생님 머리 밀고 네 그렇게 랩 해줄게. 시험 문제 1타야. 자,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신민회. 시험 문제 무조건 100%. 그러면 이 신민회를 만든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면 지식인들이다. 이거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1907년이에요. 요 정도도 좀 기억해 주세요. 우리한테 있어서 정말 이 1907이라는 거 97, 1907 이 1907년이라는 년은 굉장히 중요한 년이죠. 되게 중요한 애인데. 자, 이 신민회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어. 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사람들 다 지식인들이야. 자, 누가 만들어내느냐? 자, 일단은, 네, 안창호. 자, 그리고, 네, 이승훈.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바로 누구냐? 양기탁. 자, 양기탁 같은 경우 기억 안 나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양기탁.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시작! 안창호, 이승훈, 양기탁, 안창호, 이승훈, 양기탁. 네, 좋아요. 신민회 댄스야. 그래서 여러분들 신민회, 안창호, 이승훈, 양기탁. 네, 요거까지 기억하고 갈게.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어낸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식인들이야.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야. 안창호 같은 경우 미국에서 유학도 했던 사람이고 하여간 이 모든 사람들 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종의 신민회는 약간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 비밀결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비밀결사의 형태라는 것은 비밀리에 움직였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왜 비밀리에 움직이냐면 얘네들은 지식인들이니까 학교를 세워가지고 교육 같은 거를 해. 그치? 근데 그것도 하면서 약간 의병이랑 비슷한 독립군과 같은 활동도 동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활동을 동시에 하면 우리는 비밀결사의 형태를 띄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데, 일단 신민회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지금부터 이제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일단 얘가 학교를 세웠어요. 오산에다 학교 세웠어. 아주 유명한 학교예요. 오산학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네, Sorry but I love you, 거짓말. 뭘까요? 네, 대성학교. 그래서 대성학교. 과거에는 선생님이
이 대성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선생님 빅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성, 네, 빅뱅 대성 하면서 막 진짜 선생님, 대성학교 하면서 막 혼자 막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빅스가 더 좋아.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성학교, 이런 학교 세워가지고 애들 민족적인 정신으로 엄청나게 많이 가르쳤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런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을 발달시켰는데, 그때 얘네가 만든 게 뭐냐면, 태극서관이라는 걸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돈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태극서관이라고 해서 이거는 일종의 서점, 출판사 이런 거야. 그리고 또 만들었던 게 자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자기 아니겠죠? 아우, 막 우리 친구들, 아우, 막 비스트 보면서, 아우, 우리 자기 이러잖아요. 그 자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는 바로 뭘까? 도자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회사를 세워가지고 이제 돈을 벌기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 하면 사실은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게 얘네가 또 학교를 세웠어. 근데 어디에 세웠냐면, 잘 봐. 만주 삼원보라는 곳에 세웠어요. 여러분들 삼원보는 뭐냐면 마을 이름이야. 마을 이름. 근데 여기는 만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산 거야. 왜? 일본 놈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괴로워서 거기 가서 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그런 마을이 생겼는데 그 마을 이름이 바로 뭐냐면 삼원보야. 근데 여기다가 뭘 세웠냐면 신흥강습소라는 것을 갖다가 세웠습니다. 이 신흥강습소가 어떤 책에서는 뭐 신흥학교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신흥무관학교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다 얘를 지칭하는 거야. 이거는 교과서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너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외우면 돼요.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거의 웬만하면 시는 강습소를 씁니다. 요거 외에 다른 거를 쓰는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우린 특출나구나. 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는 강습소다. 근데 이 시는 강습소는 보통 학교가 아니야. 왜냐면 보통 이제 학교라 그러면은 공부를 가르칠 것 같잖아. 근데 여기서는 어떤 걸 가르치냐면 나 이런 거 있잖아. 네, 이런 걸 가르칩니다. 다시 얘기하면 뭘까요? 네, 무술을 가르쳐.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를 키워내는 거냐면 독립군을 키워내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자, 독립군을 키워내는 학교가 뭐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시는 강습소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그래서 이 신민회는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 걱정이 된 거야. 아, 신민회 때문에 우리가 망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시민의 활동이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얘네를 해산시켜. 그래서 강제적으로 어떤 사건을 일으키냐면 바로 105인 사건이라는 것을 일으키지. 그래서 이 105인 사건은 굉장히 쪽팔린 사건이야. 이건 뭐냐면 105명을 감옥에 넣어버린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 참고로 얘기하면 신민의 간부 있어. 간부. 그러니까 높은 간부지. 그 사람들이 몇 명일까? 여러분들 상상하는 그 숫자. 몇 명일까? 105명이에요. 105명을 다 넣어버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단체에 회원들이 있는데 그 회원의 숫자가 105명이야. 근데 걔네들을 다 감옥에 넣었어. 그러면 회원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지? 신민회가 운영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간부 105명. 물론 다른 회원들도 있지만 간부 105명을 그냥 깜빡에 쳐놓은 사건. 누명 씌워서 깜빡이 쳐놓은 사건. 그 사건을 갖다 우리 뭐라면 105인 사건이라고 그래.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민회는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합니다. 신민회 이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애국개몽 운동이 선생님이 이런 교육 분야도 있지만 자 어떤 분야에서도 일어난다? 산업 분야에서도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잠깐 얘기해 줄게. 바로 뭐냐면 자 국채보상 운동인데 이 국채보상 운동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아? 너희들이 상상하는 그 숫자야. 국채보상 운동. 피디님 언제 일어났을까? 정답은 1907년. 정답입니다. 그러면 국채보상 운동이 1907년에 일어났는데 그러면은 영어로 해보세요. 네. 뭐? 자, 그래서 라이스, 밥. 네. 자, 국채보상 운동. 네, 1907년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경제적 자립운동이야. 되게 중요한 말이지. 경제적 자립운동. 자, 이거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우리가 국채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빚을 졌어. 일본한테 1,300만 원 정도. 근데 우리가 지금 돈은 1,300만 원은 아무 이렇게 큰 돈은 아니죠.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이 당시 개념은 굉장히 큰 돈인데 이건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여러 가지 막 철도나 이런 것들을 세웠어요. 근데 그렇게 세워놓고서는 그거를 우리한테 차관을 빌리게 한 거야. 차관을 빌리게 했어. 차관이라는 것이 바로 뭘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차관을 배웠지만 그 차관이 아니야. 여기서 얘기하는 차관은 바로 뭐냐면 빚을 진다는 건데 즉
자기네가 우리나라에 막 전화도 설치하고 뭐 해놓고서는 근데 자기네들 편의를 위해서 한 거야. 근데 내가 니네 나라 도와줬으니까 야 그거에서 비용을 다 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꿔줄게.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우리가 안 받는다 그랬어. 안 받는다고. 그런데 강제적으로 이걸 빌려준 거야. 그래서 차관을 우리가 업결결에 도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지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되게 순진했어. 만약 이 빚을 갚는다면 일본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건 되게 순진한 생각이에요. 얘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대구에 이 사람은 이 국채보상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름 자체가. 왜? 돈. 서상돈. 영어로 서상머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야 우리가 돈을 모으자. 그래서 빚을 갚자라고 한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 대구에서 국채보상 기성회가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기성회라는 건 모금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대구에서 시작됐는데 잘 들어. 국채보상 운동은 어디서 일어났다고? 대구에서 처음으로 일어났는데 이것이 어디로 퍼진 거야?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전국적으로 금연해, 담배 끊어, 그리고 금주, 술 끊어, 그리고 폐물 언납. 선생님 이 셋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안 하지. 선생님 안 합니다. 선생님 술도 안 먹고. 근데 없어 이게. 없어.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선생님 만약에 줄 수 있다면 뭐냐면 선생님은 지방을 좀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포들을 뜯어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금연, 금주, 폐물언납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모금한 거야. 그래서 상당히 많이 모금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면 실패야. 자, 왜 실패했느냐? 통감부가 방해했어요. 예, 통감부는 원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빚을 못 갚게 방해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는 어땠다? 네, 실패했다. 그러나 이 국채보상 운동의 의의가 뭐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그럼 너희들은 경제적 자립운동이다. 나름 우리가 일본부터 경제적 자립하려고 했었던 그런 운동이다. 라는 거 우리 친구들 알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여기까지 공부할 거고요. 자, 다음 이 시간에는 드디어 우리가 또 새로운 단원에서 만나보겠네. 다음 이 시간에서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 보겠습니다. 네.